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울주군 온양읍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주불은 잡힌 걸로 판단되고 있지만 불이 재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지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2일부터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울주군 온양읍 일대.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산불 영향구역은 어느새 90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98%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7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길어지는 산불에 지쳐가는 진화대원들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 역시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아무것도 못해. 일로 못해. 일할 수가 없지. 어제 짐을 몇 번 사가 차 실었다가 며칠째 지금 하고 있어. 밤 되면 또 씻고 낮에는 또 괜찮은데 밤에만 되면 꼭 그래. 어제 저녁에도 마찬가지라. 약한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했지만 불이 꺼지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연무가 짙게 꼈습니다. 연무가 심한 탓에 시야 확보가 안 돼 아침부터 진화 헬기가 투입되지 못하면서 진화 작업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연무가 어느 정도 거친 뒤에야 헬기 2대 정도가 진화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최고 초속 12m로 불고 있는 바람 역시 진화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람이 역풍으로 불며 또 그 자리를 다시 바람이 일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산불이 지연되고 또 잡는 데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주불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역시 변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진화율은 81%로 나오지만은 실제로 육안으로 목격하고 상황을 파악한 결과로는 이제 이 시간부로 정도 되면은 주불은 100%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98% 진화율 보였다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바람에 울고 비에 웃는 것 같습니다. 울산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계속해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완전히 진화하지 못할 경우 재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CN 뉴스 백지민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을 포함해 전국을 뒤덮은 대형 산불의 여파로 울산 지역의 주요 벚꽃 축제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벚꽃 명소로 유명한 울주군 작천정. 포근한 날씨 속에 움츠렸던 벚꽃이 하나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화려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지난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축제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상중객들이 오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궁거랑 벚꽃 축제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최 측은 고심 끝에 올해 축제의 개막식과 공연을 취소하는 등 전면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목 벚꽃 축제 역시 잠정 연기됐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또 사망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와중에 축제로 흥을 돋군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산불 여파로 울산의 유명한 축제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는 상황. 한편 역대급 대형 산불 진화에 울산시 전체가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장과 시구의원들이 얼마 전 민간단체가 주관한 화전놀이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져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산불 피해를 입은 온양읍과 언양읍 일원에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인 마을 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마을 안심버스는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과 재난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선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산불로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과 주민들을 돕기 위해 어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칩니다. 성금 모금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금된 성금은 울산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전달돼 학생 장학금 지급과 주민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 누리집과 SNS에 전국 재해구호협회의 산불 피해 긴급 모금 캠페인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1일 시내버스 노선 1차 미세 조정에 이어 2차 미세 조정 계획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미세 조정에서는 동구 지역의 경우 711번 노선이 711번과 731번으로 분리되고 기존 명촌 차고지를 기점으로 출발해 꽃바위를 순환 운행하던 711번은 기점을 꽃바위 차고지로 옮깁니다. 울주군 지역에서는 언양권 내 지선 노선 2개를 조정해 울주 03번의 기점을 당초 작천정 다목적 광장에서 세원 울산 영업소로 변경하고 차량 1대를 증차한 후 울주 03번과 울주 13번 2개 노선으로 분리합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의과대학이 복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에 대해 재적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대는 지난 27일 자정 의과대학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며 미복학 학생들에겐 재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우선 복학 등록 후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울산대는 등록 인원이나 미복학 인원 규모는 등록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 부회장에 선임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제 제42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통해 김철욱 시체육회장을 생활체육부문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욱 시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 부회장 선임에 대해 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체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내일 울산 본사에서 3,200톤급 필리핀 해군의 초계함 2번 함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행사에는 필리핀 국방부 획득 차관과 합참 의장, 해군 참모총장 등 필리핀군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필리핀 독립운동 지도자 디에고 신랑의 이름을 따 명명된 이 초계함은 길이 118.4m, 폭 14.9m에 순항속도 15노트의 최신의 함정으로 근접 방어와 수직 발사 등 첨단 무기 체계가 탑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진수한 필리핀 초계함 1번 함이 오는 31일 필리핀 해군의 인도를 앞둔 가운데 이번 2번 함도 시운전과 마무리 의장 작업을 거쳐 오는 9월 필리핀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상위 5층 의원 회의실에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의 노고 치하를 위한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과 제37회 울산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전국 상공의 날 유공자 표창에는 주원호 HD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철탑 산업훈장을, 강석영 풍산생산실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 진행된 제37회 울산 상공대상 시상식에서는 경영대상의 정원균 KD엠텍 대표이사가, 기술대상은 유원일 HD 현대미포 상무, 안전대상은 고일주 한국몰드 회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는 2028년에 개최 예정인 울산국제정원 박람회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정원 박람회 태스크포스팀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는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 특히 울산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어떤 사업과 계획들이 준비되고 또 진행 중인지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TF팀 보고회가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울산국제정원 박람회는 산림청과 울산시 주최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간 개최 예정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삼산 여천 매립장, 남산로 등을 연계해 세계 31개국에서 국내에 1,30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국비 96억 6천여만 원 등 총 480억 원 규모입니다.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위해 올해 11월을 목표로 박람회장의 주무대가 될
삼산 여천 매립장 완충 녹지 기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울산연구원에 의해 박람회 종합 실행 계획도 올해 말 목표로 수립 중입니다. 박람회장 조성 실시 계획도 다음 달 착수해 2026년 3월이면 완성됩니다. 핵심 추진 사업 중에는 박람회 방문객 등의 수성을 위한 수상교통 도입이 눈길을 끕니다. 태화강을 횡단하는 수륙 양형 버스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공연장 건립도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500석과 1,0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건립으로 사업비만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국제박람회가 끝나는 2028년 말이나 착공이 가능해 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천 매립장에는 27월 규모의 파크 골프장이 올해 9월 착공해 2026년 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고, 여천 배수장에 오염 오수 처리를 위해 여천 배수 펌프장 수증 펌프 설치 공사도 착수했습니다. 정원 박람회 개최에 따른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도 용역 중입니다. 태화강역에서 박람회장인 삼산 여천 매립장까지 연결 교량을 설치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박람회장으로 외지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통로 박스를 설치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철도 공사와 철도 공단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간 수소트램 운행도 박람회 개최 전인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울산교와 번영교 상부에 공연장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현재 타당성 검토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올해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공개 결과 울산 지역 신고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11억 6,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개 대상자 87명 가운데 65.5%인 57명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34.5%인 30명은 재산이 감소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중 재산 총액 1위는 61억 1천만 원인 남구의회 김대영 구의원이며 하위 1위는 마이너스 1억 7,300만 원을 신고한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의 재산 신고액은 전년보다 3억 9,300만 원이 증가한 19억 8,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 출신 22대 국회의원의 재산은 평균 24억 4,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국회의원 6명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재산 신고액이 69억 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범수 의원이 35억 5,500만 원, 김상욱 의원이 18억 2,480만 원, 박성민 의원이 12억 9,900만 원 순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5억 6,700만 원을 신고했으며 진보당 윤종호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5억 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용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출 이후 첫 시의회 임시회가 어제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임시회에서는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이성용 의장이 소속돼 있던 교육위원회 김종섭 제1부의장이, 결상검사위원회 김동칠 의원이 변경 선임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가하는 안건이 상정돼 문석주 의원이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7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07%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도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예술가 토마 비우의 울산 지역 재능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장생포 웰리키즈랜드 외벽에 특별한 벽화를 남겼습니다. 토마 비우는 어제 자신의 대표 작품인 노란 고양이 무슈샤와 남구 대표 캐릭터 장생이의 우정을 담은 벽화를 그렸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과 울산의 상징 공업탑을 하나의 그림에 담아 두 도시의 상징물을 연결했습니다. 남구청이 울산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7개 전통시장의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남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정 상가시장과 수암 상가시장,
야음상가시장 등 모두 7개 시장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는 어제 홍보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지회 회의실에서 열린 어제 회의에는 위원장인 JCN 울산중앙방송 권경민 국장 등 위원 5명과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과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올해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23억 7,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디지털 전환 교육과 컨설팅이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울산과학기술원의 AI 혁신파크와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해 추진되며 전국의 중소 중견기업과 개인 희망자 등 모두 380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